전체적으로 국민의힘 공천은 좀 스무스하다, 잡음이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정말 잘한다라기보다는 이거 혹시 쌍특검법의 그 재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의식한 거 아니야? 뭐 아까는 이제 뭐 제3지대 혹시 이탈하는 거 의식한 거 아니야?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주섭 전 위원장? 확실한 거는 이번 국민의힘 공천에 사감은 없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처럼. 누구의 사감이요? 한동훈 위원장이나 한동훈 위원장의 당 주류의 사감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사감은 뭐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감이 없다는 이야기가 그래도 저희는 시스템대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아시다시피 제가 이 자리에서 많이 얘기했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선임됐을 때 반대했던 저는 입장이었고 그 이후에도 많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냥 어쨌든 1호 공천 해야 되니까 1호 공천 한다 해서 저는 1호 공천 받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반면에 또 대통령실 출신인데 단수 공천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분들이 또 단수 공천을 못 받고 오히려 조금 더 공관위에서 논의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전에 민주당이나 뭐 야권에서 지적했던 뭐 대통령실 공천, 한동훈의 사감 공천 이런 얘기는 완전히 쏙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공천이었다는 거는 민주당도 억가를 하고 싶어도 쉽진 않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이제 찐윤 이철규 의원과 친 한동훈 장동혁 사무총장이 이제 공천을 두고 좀 이제 물밑에서 충돌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보도 보셨죠? 네.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파악하고 있으세요? 공관위원들끼리의 충돌은 좋은 거죠. 있을 수 있는 그냥 당연하죠. 충돌이 건전한 토론이다 이렇게 더 이상한 거예요? 거죠. 공관위원들끼리 토론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공천을 받은 사람들끼리의 분란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언론 보도나 크게 나는 거지만 아니 어떤 후보가 딱 들어와가지고 공관위원 전원이 일치해서 여기 다 주자 이런 공천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공의 김재섭 정도 오겠죠. 그 정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공관위에서 다양한 토론들이 나오는 거 가지고 뭐 비판을 할 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천하람 아니 근데 이건 좀 이상해요. 의견도, 솔직히 말하면. 궁금해요. 그러니까 김대식이라는 후보에게 이제 장제원 의원 지역구를 사실상 물려주는 결정을 하는 걸 두고 이제 경론이 있었다라는 건데. 이게 여기 이제 그 부산 사상이잖아요. 그 여기 같으면은 예비 후보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은 이 기조를 이어가려면은 하다못해 한 2-3명 뽑아가지고라도 이제 경선을 붙였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 대가로 이렇게 밀어준다라는 느낌이 확 나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지적이 굉장히 뭐 타당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뼈 아플 거라고 보는데 문제는 민주당에 비해서 이런 게 좀 소수예요. 그리고 막 확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공천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대했던 거는 이런 게 한 30개 터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진짜로 30개 터지고 거의 뭐 검사 공천 뭐 다 용산 공천이라고 터질 줄 알았는데 이게 산발적으로 터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까지 큰 비난을 받고 있지는 않은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아직 뇌관이 남았다는 평가도 있어요. 뭐 영남권과 이제 강남 쪽에 아직 결정 안 된 데가 있잖아요. 근데 영남의 굉장히 좋은 지역구들도 현역을 포함한 경선을 돌리고 있는 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것도 물론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만을 제기하기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인 거죠. 현역들 거의 다 경선을 다 붙여줬기 때문에 사실은 유혹이 있을 수 있었거든요. 뭐 수성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동구의 뭐 강대식 의원은 원래 유승민계로 평가받는데 5인 경선인가 그렇고 저는 뭐 조금 아쉬운 그런 지역에 조금 더 혁신 공천을 몇 명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 한두 명조차 없는 것은 정말 몸조심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생각하는데 인재풀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의외로 없다. 왜냐하면 중간에 선거 잘 안 될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신청을 안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잡음은 없는데 감동도 없다. 이런 지금 가수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도 싶습니다. 의외인 또 인물이 있기는 있었어요. 서울 마포 의뢰 정청래 의원의 상대로 함은경 민주화 운동 동지회 회장 전략 공천했는데요. 근데 지금 앞서서 세 분도 얘기했지만은 언론에서 이제 우리 민주당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까 무감동, 무희생 이런 기사들이 요즘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컷오프된 의원이 한 분도 없고 아니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믿는 검사 후배도 그냥 공천되고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도 공천되고 한동훈 위원장이 영입은지 1호라는 사람 그냥 공천되고 나경원은 못 나오게 하려고 연판장 돌린 친윤 의원들 다 공천되고 우리 국민들이 다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여야 공천 결과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바뀐 정당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일각에서 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문에 그냥 다 현역은 다 살려준다 이렇게 본 건지는 다 판단할 것 같고요. 저는 이 함은경 씨는 상당히 강성 운동권이었던 걸로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 대사관 점거를 했나요? 그리고 이분 제가 쭉 이력을 찾아봤어요. 일부러 예. 보니까 2004년부터 총선에 나오려고 했더라고요. 그때부터 국회의원을 하고 싶어 했어요. 20년 전이네요. 그렇죠. 2004년에 고향이 군산이셔가지고 우리 민주당의 전신 정당 아마 열린우리당인가 같아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그 열린우리당 맞습니다. 맞죠. 그 정도로 지금 20년 전부터 정치권 들어오려고 지자체장 선거 나가려고 했고 국회의원 선거를 여러 번 했는데 이분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정말 운동권 청산에 적합한 인물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청산해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함은경 회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찐 운동권이 이분이다 하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아니 거기다가 그동안에 뭐 진짜 뭐 다른 직종에서 일을 쭉 하시다가 이번에 정치하겠다고 영입된 정치 신인도 아니고 20년을 민주당 계열의 정당에서 출마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보도 보면은 그런 분을 여기다가 놓으면서 그 정청래 의원이 학생운동했다? 그래서 지금 붙여놓는다? 글쎄요. 마포울 주민들도 그렇고 국민들 보실 때 지금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2030뿐만 아니라 40대 초반까지도 대학 다니면서 운동권을 본 적이 없대요. 그게 먹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집권여당답게 좀 프레임을 민생으로 가져가든 정말 할 자신 없더라도 그런 얘기를 해야지 아직도 운동권 청산 얘기하면서 이렇게 공천하는 거는 좀 이상해요. 지금 저희 패널 중에서 이제 운동권에 속하시는 분이 계속 피식피식 웃으셨는데 뭐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말하자면 이 함은경 씨라는 분이 80년대에 운동권 학생운동 이제 인지도 상으로는 탑 10 안에 드는 분인데 거의 유일하게 이제 배지를 못 단 그 정치권에 이제 한 사람 중에서는 그런 거고 몇 명 있긴 합니다. 예, 뭐 아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전대협 한총련 의장들 중에서 이제 뭐 민주당 쪽으로 가거나 이런 분들은 거의 배지를 한두 번씩은 다 이상 달았는데 이분은 그 전에 이제 삼민투 미문화원 점거 사건 이렇게 한 분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96년부터 시작된 보수 정당의 운동권 수혈을 통한 운동권 비판의 각은 이제 좀 시효 만료한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역설적으로 지금 호남 베이스의 이 함은경 대표를 갖다가 이제 공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인물난, 인재 영입난을 그냥 보여주는 거다라는 거고 여기 지금 정청래, 함은경 있지만 저희 당의 장혜영 의원도 이 지역구 준비하고 있음을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대표답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이 함은경 후보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전향한 운동권으로 이제 운동권의 논리를 비판하겠다 이런 식으로 각을 만드는 건데 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근데 문제는 인지도의 문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경 씨라고 하는 분이 운동권에 관심이 많은 뭐 김준호 대표님이나 아니면 보수 언론을 열심히 구독하시는 분들은 꽤 알 겁니다.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 텐데 마포에 한정해서 놓고 보면 이분을 아는 마포 구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우 소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걸로 되치기 비판할 수 있냐면은 도봉갑의 안기룡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도봉갑, 개혁신당이랑 예. 국민의힘 저희가 연대예요. 깊게 얘기할 수 지역구인데? 없다는 점 뭐 네, 그렇게 양해 하면 알겠습니다. 이제 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냥 예를 든 건데 안기룡 후보 훌륭합니다. 아니 뭐 좋으신 분이게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전국 단위 인지도와 지역구 인지도의 구분의 예를 든 것뿐이고 근데 그래서 저는 함은경 이 후보가 마포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만들 수 있겠는가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짧게 그럼 우리 패널들은 함은경, 정청래 함은경 지금 어떻게 승패를 예상하시는 거예요? 쉽지 않은 선거예요. 쉽지 국민 않아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요. 국민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구도 자체를 그렇게 만든 건 맞고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했던 운동권 청산이라는 기치에도 뭐 맞는 인물이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마포울은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굉장히 어려운 지역구고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토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정청래는 정청래입니다. 마포울의 정청래는 굉장히 강한 상대임을 부인하기 어렵고 제가 처음에 막 언론 보도에 김무성 전 대표가 마포울로 출마한다 여부도 막 나오고 이랬었는데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의 그 약간 거물 정치인들이 가야 겨우 이길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선거보다 어려운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다시 좀 얘기를 돌려서 그래서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에 비해서 좀 공천 이제 결과 발표 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발표가 안 된 지역 한 60여 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이게
알진 지역구들이에요. 근데 이게 쌍특검법 재표결을 의식한 속도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이 쌍특검법 재표결 민주당한테 돌파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돌파고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이 돌파구? 민주당이 조금 더 어렵다는 평가가 많잖아요. 지금 공천 과정이요. 예. 저는 몇 차례 지금 말씀드렸는데 최종 국민들 판단은 나중에 나올 거라고 보고. 근데 쌍특검법 대통령께서 진짜 헌정사 처음으로 본인 배우자 가족 관련된 그 특검을 거부했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받아들여서 그 제 기억으로는 그 아들분이 기소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전무후무한 일을 하고 다시 이제 재결까지 오는 상황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29일 날 여야 합의로 상정이 될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표결이 이루어진다면은 우리 원내대표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이라도 정말 상식적이 남아 있다면 의원들 단속하지 말고 제대로 된 투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언론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현역 의원들을 저렇게 이미 많은 무슨 뭐 영남 피바다기가 나왔잖아요. 피바다는커녕 다 공천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남겨놓고 좀 뭐 이렇게 격전지 정말 킬러 문항들 남겨놓고 있는 이유는 전 이게 상당히 함정인 것 같아요. 이 표결 앞두고 이탈할 의원들 소수만 이탈해도 다시 가결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 자체가 29일이잖아요. 네, 본회의가 29일 예, 잡혀 그러니까 있습니다. 요 시점 자체가 민주당에게는 좀 불리하게 잡힌 거 아니냐. 그리고 국민의힘에게 유리하게 잡힌 거다. 이런 해석도 있는데요. 유불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우리 국민들 보실 때 이거를 다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대장동 50억 클론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꼭 여사를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부결됐을 때 재결이 실패했을 때 국민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시겠습니까? 그 여당에 대한 생각 또 대통령실에 대한 생각들이 조금 더 화가 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 쌍특검 뭐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시기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민주당도 뭐 실토를 해버린 게 박홍근 당시 원내대표가 연말에 이 쌍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하면서 이러면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이 생긴다. 총선 앞두고 부담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을 여기 MBC 라디오에서 직접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 안에는 충분한 정치적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원내대표 스스로가 선언해버린 셈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게 정말로 진실 규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라 그러면 총선 이후로 하는 게 맞죠. 박홍근 원내대표가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버린 사안인데, 근데 이제 와서 뭐 총선 앞두고 뭐 큰일이고 이거 진실 규명해야 되고 이게 다 이제 거짓말처럼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치인사 자막만 봐도 딱 보여요. 쌍특검법 재표결 공천 갈등 돌파구 될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때 민주당 공천이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국면 전환용 카드로 쌍특검법 재표결을 꺼내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민주당이 지금 잘 못 빠져나가고 있고, 그러니까 29일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런 드라마 없을 거예요. 그냥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다 뭐 경선 기회나 아니면 공천을 받았으니까 이탈할 이유가 없거든요. 29일에 그냥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약간 나올지, 뭐 이수진 의원 같은 분들 그런 나올지는 약간 뭐 미지수지만, 그러면 결국은 재표결에도 뭐 제2호국건이 다시 뭐 이렇게 되거나 이런 거는 드라마는 없을 거라서, 왜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평가받고 그러면서 김재섭 위원장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 정략적이다라고 비판받을 이거를 왜 29일에 하나, 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애초에는 늦추자고 했다가 네, 그러니까 지금 잡은 거 지금 자체가 하는 게 너무 국면 전환용처럼 보여요. 네. 근데 2월 임시국회 본회의 자체가 22일에 지나갔고 29일 본회의가 있습니다. 이날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선거제 선거구 획정을 해야 선거구 돼요. 획정을 위한 네. 중요한 어차피 하긴 해야 의결을 돼요.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있는데,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도 아니 이게 왜 정략적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쌍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관해서는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